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 최초 출장 다큐 팟캐스트 달려라 서당캐 다시 찾아왔습니다. 지난주에 정기방송을 쉬었는데 지금 앞에 계신 분 바쁘십니다. 얼른 제가 소개를 마치고 앞에 분께 마이크를 넘겨야 됩니다. 네. 이번 주는요 다시 움직인 국회에 대해서 박주민 의원님으로부터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박주민입니다. 네, 지난번 이 방에서 찍었던 녹음했던 방송분에서 굉장히 전혀 다른 모습들을 좀 평소와 뭘 보여드렸죠? 흰 와이셔츠 입고 우리 그때 보셨잖아요. 굉장히 스마트해 보이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박지민 의원님께 이런 면이 또 있다. 네. 그때는 진짜 뭔가 좀 굉장히 스마트하면서도 엘리트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네. 좋았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좋은 평을 해주신 거로 압니다. 엊그저께 저희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2기 원내대표단이라고 해야 되죠. 네. 홍영표 의원님을 중심으로 한 2기 원내대표단이 구성이 되었는데요. 먼저 우리 청취자분들께 2기 원내대표단 어떻다, 그 성격 이런 거 좀 설명해 주시죠. 2기 원내대표단 아직 이제 완벽하게 다 구성된 건 아니고요. 네. 홍영표 원내대표님하고 그 원내대변인 그리고 원내수석 네. 몇 명의 이제 부대표들이 결정이 된 거라서 더 이제 충원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전 홍영표 원내대표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알고 있는 홍영표 대표님은 굉장히 그 추진력이 강하신 분이에요. 저도 크게 도움을 많이 받았었는데 대표적으로 그 사회적 참사법 제2기 특조위를 건설할 수 있는 사회적 참사법이 이번 국회에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현재까지는 우원식 대표님도 그게 굉장히 큰 성과라고 하시더라고요. 평을 하는데 그게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이 돼서 처리가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했던 게 바로 환노위였습니다. 네, 그래서 환노위에서 신속처리 안건 지정을 할 때 환노위 위원장으로서 큰 역할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환노위 및 국회가 파행될 거라고도 예상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건 해야 되니까 한다라고 해서 그냥 그걸 밀어붙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초기에 제 걱정과 달리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될 수 있었던 그것에 크게 기여해 주셨던 분. 제가 그래서 항상 감사하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좋은 분이다. 네. 감사한 분이고 추진력 있으십니다. 네네. 처음에 이제 대표로 당선되자마자 첫 번째로 향한 곳이 이제 우리 김성태 원내대표. 네, 김성태 원내대표가 전날인가요? 그 전날인가 하여튼 내 친구다. 같은 노동운동 약간 이제 흐름은 다르지만 민노총, 한노총 양쪽으로 갈라져 있었는데 당일날은 뭐 크게 그게 없었어요. 그냥 고생한다, 몸조리 잘해라 뭐 이 정도로 별 얘기가 없었는데 그 다음 이제 합의가 있었죠. 홍영표님에 대해서도 다르게 또 더 해주실 말씀은 혹시 없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친문 핵심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그거는 맞고, 그래서 이제 아마 홍영표 대표님이 움직이시는 그 여러 의미에 대해서도 한번 그냥 겉으로 드러난 모습 말고, 그 내부의 의미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봐 주셨으면 합니다. 네. 좀 부드러운 면도 있으신가요?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 별로 부드러운 면은 없어요. 아니, 그 친문 핵심 그래서 다소 좀 강성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강성이죠. 뭐 친문 핵심은 우리 박주민 의원님도 친문 핵심으로 안 들어갑니까? 저 죄송하지만 친문 핵심 못 끼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특권층에 남아 있는 거로 손 2시간 잡은 거로 이렇게 계속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이제 그 대표님도 원내 대표님이시지만 다른 분들 원내 부대표 분들을 쭉 볼 때 이거는 친문 핵심 친문 원내대표단이라기보다는 서당캐 대표단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어요. 오늘 이제 추가로 이제 대표단에 합류하게 되신 우리 박경미 의원님. 그것도 진짜 친문 핵심이라고 이제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황희 의원님. 그것도 두 분이 다 우리 서당캐로. 그래서 서당캐가 이제 원내에 진출했다. 이렇게 의미를 나름 멋대로 부여해 보겠습니다. 원님은 어떻게 원내대표단에 합류할 계획이 없어요? 저요? 누가 오라고 안 해요?
저는 이제 아직 얘기가 없고요. 네. 근데 아마 초선 중에 네. 원내 부대표를 한 번도 못 해본 유일한 초선일 거예요. 제가. 근데 저는 늘 의원님 뵈면서 네. 의문이 있어요. 왜? 어떨 때 보면 핵심 같아. 근데 어떨 때 보면 완전 변방이야. 객관적으로 제가 네. 차지하고 있는 자리로 보면은 네, 네. 그게 객관적인 지표가 되겠죠. 네. 완전 변방이죠. 뭐 변방에도 뭐 볕들 날이 옵니다. 근데 뜻은 잘 통한다. 네.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뭐 개헌안과 제가 발의한 법안이 상당수 겹친다. 네. 그 다음에 뭐 우병우 특검이라든지 박영수 특검 연장법이라든지 왠지 정부가 필요로 하는 또는 상황이 필요할 때는 제가 발의를 하더라 법을. 뭘까 이거는. 예. 그래서 이게 내연 관계다. 정부와의 그 미략 내연 관계다. 뭔가 이 필요할 때마다 등판하는 뭐 예를 들어서 종부세, 네. 보유세 법안. 네. 뭔가 필요할 때 쟤는 왜 항상 등판을 하지? 예. 다들 신기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헷갈린다니까요. 기자들이 도대체 정체가 뭐냐? 그렇죠. 이분이 어떻게 수면 밑으로 뭔가 파이프가 연결이 돼 있나, 아니면 핫 라인이 돼 있는가, 심지어 이런 의심까지 하게 하시는 우리 박주민 의원이십니다. 네. 해서 국회가 드디어 삐끄덕 끽 하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네. 어제 합의도 있었고, 오늘도 이제 연이은 몇 가지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의원님들 본회의장에 네, 갔었죠. 전부 우리 서당계 의원님들 다 계셨죠? 제 뒷자리가 바로 김영호 의원님. 오셨죠? 네. 예, 그거 꼭 가셔야 돼요. 네. 게시판 난리 납니다. 어제 뉴스타파가 생중계를 했는데 한 10,000명 정도가 동시 시청했다고. 그럼 뭐, 전 국민, 또 우리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눈을 부릅뜨고 보시기 때문에 어제 같은 날 얼굴이 안 보인다. 뭐 불이 안 들어와 있다. 이러면 곤란한 일이 또 벌어지는 거죠. 네, 다행입니다. 그래서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제 18일 날, 이제 합의에 따른 절차가 또 이제 이어지기로 되어 있는데요. 네. 국민 여러분께, 청취자 여러분께 어제에 생긴 일, 어제 합의된 바, 그다음 그것이 어떻게 이제 흘러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어제 4명의 사직서가 처리됐습니다. 사직서가 처리 안 돼도 지방선거 출마하는데 문제는 없지만 보궐선거를 치를 수가 없게 됨으로써 해당 지역의 지역 주민들은 거의 1년 넘는 기간 동안 내년 4월 정도에 보궐이 있을 거라서 거의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국회의원이 없는, 대변해 줄 수 있는 국회의원이 없는 상황이 될 뻔했는데 다행히 사직서가 처리됨으로써 이번에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고, 그래서 총 보궐선거가 이번에 12개 지역구에서 이루어집니다. 미니 총선이에요. 그렇죠. 아마 이걸 막고 싶었을 겁니다. 자유한국당은. 보게 됐고, 두 번째로는 추경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뭐 군산, 목포 등 굉장히 어려운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내용들과 청년 일자리 늘리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이것 때문에 많이 분노하셨어요. 김경수 의원과 관련돼 있다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드루킹 관련된 특검이 이제 통과됐는데, 사실 이제 초기에 야당이 제안했었던 내용과는 상당히 다른 내용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바로 그 점을 저희가 이제 야당이 처음에 제안했던 특검은 야당이 특검 후보를 2명 추천하면 그 중에 이제 대통령님이 1명을 고르는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굉장히 좀 답답한 상황이 될 뻔했는데, 우선은 변협에서 4명을 추천하도록. 그러면 그 변협에서 추천한 4명을 야당이 협의해서 2명으로 줄이고 다시 그거를 대통령님이 그 중에 1명을 선택하는 식으로 됐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대한변협이라는 데가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항상 대한변협은 또 이렇게 정치적인 상황에서는 줄타기를 합니다. 중립을 지키려고 그래요. 거기도 타자지구나. 네, 중립을 지키려고 그래요. 그러면 특검 4명이 상당히 모호하고 중립적인 인물, 중립적인 인물이 추천이 됐고, 모호하다 빼고 중립적인 인물이 추천이 될 거고, 그 상황에서 야당들이 이제 협의를 해서 2명으로 줄이면 민평당, 정의당이 추천한 사람이 1명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이 그 2명 중에 1명을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초기에 특검 추천 방법보다는 중립적인
특검 추천될 가능성이 크다. 많이 좀 교정이 좀 네. 바로 잡아졌네요. 그다음에 이제 특검의 수사 범위에 대해서도 좀 손을 봐서 불필요하게 확장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협상이 진행돼 봐야 되겠지만 현재까지 나온 걸로는 드루킹 중심의 활동을 보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야당이 제기했던 특검하고는 상당히 다른 형식의 특검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신임 원내대표가 고심 끝에 네네. 좀 받아들인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유승민 의원이었죠. 그 특검 얘기를 하면서 문 대통령 이름을 언급하고 말이지. 네. 그래서 불을 싸질러 버린. 네. 그분은 좀 지나간 얘기긴 하지만 일단 합의가 됐으니까 왜 그러시는 건가요? 아니 뭐 사실은 그 이번에 이제 아시다시피 그 얘기를 또 해야 되는데 하나. 네네네. 원래 이제 야당은 14일 특검법 처리를 주장했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18일 특검법 처리가 돼서 네. 시간이 며칠 늦춰졌죠. 네네. 특검 법이 통과된 다음에 특검이 임명되는 절차를 거쳐야 되고요. 네. 두 번째로 특검을 가동시키기 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통상 이 준비 기간이 20일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18일 날 법이 통과되면은 특검 임명 절차를 거치고 나서 20일을 더해버리면 네. 지방선거 지나가 버려요. 특검이 그러게요. 가동될 때. 네. 그래서 이제 사실상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유승민 대표의 발언이라든지 네. 김성태 원내대표의 목적은 사실은 특검을 통해서 지방선거에 죄를 뿌리겠다는 거였는데 실질적으로 특검이 가동되는 것 자체는 지방선거 후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인 우려도 좀 차단을 했다. 이런 말씀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김성태 의원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뭐 일단 뭐 제가 오늘 야당 의원들 몇 명을 만나가지고 특히 네. 이제 특히 이제 자유한국당 쪽 의원들 만나가지고 얘기를 좀 들어봤어요. 어떠냐? 뭐 협상 잘한 걸로 평가하냐 했더니 에휴 특검 뭐 형식적으로 그거 받은 거 뭐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할 정도로 현재 뭐 정치적으로 모양새는 갖췄지만 실질은 놓쳤다 이런 식의 평가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의원님께서 그 자유한국당 의원들과도 개인적으로 얘기도 좀 나누세요. 개인적으로 뭐 두루두루 친하진 않지만요. 필요하면 또 물어보죠. 어떠십니까? 이렇게 뭐 엘리베이터 같은 데 마주치거나 또는 네. 뭐 그 의원들이 샤워하는 데가 있거든요. 네. 샤워하면서 어떠세요? 물어봅니다. 그 김용호 의원님은 그 본인이 몇 번 주장하셨지만 거의 얘기를 안 나누시는 거로. 김영호 의원님이 그러니까 의원들끼리 서로 마주치는 데가 밥 먹는 식당, 네. 방금 말씀드린 샤워,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안. 요거 아니면 거의 다른 당 의원들하고 마주치기 어렵거든요. 김영호 의원님이 잘 안 씻으시는지 샤워실 안 오세요. 그 보통 우리의 생각과 달리 네. 우리 오늘 박주민 의원님이 좀 덜 씻을 것 같은데 저 자주 씻어요. 매일 씻어요. 씻어도 이렇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국회가 이렇게 흘러가고 이제 그렇게 되면 다음에 지금 예상되는 뭐 자한당의 이 와중에 뭐 일단 특검이 이렇게 됐으니까 그냥 맹 놓고 있을 리는 없고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참 좀 궁금한 면이 좀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는 선거 모드로 들어가겠죠. 선거 모드로 들어가면서 뭐 전통적으로 해왔던 색깔론이라든지 네. 또는 뭐 경제적 분야에서 성과가 안 나오겠다라든지 두 가지 테마로 아마 그렇죠. 공격을 할 것 같아요. 네. 실제로 보시면은 이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재인 정부 경제 1년 평가라는 기사들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오히려 더 어려워졌다거나 특히 이제 소비 심리라든지 이런 심리 지표가 하락하고 있다든지 일자리가 생각한 만큼 늘어나지 않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 이제 사설로도 쓰고 계속 쓰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 한 축과 전통적으로 얘기된 색깔론 뭐 이런 부분을 쓰겠죠. 그 다른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원래는 이제 국회 얘기를 중심으로 여쭤보려고 했는데 최근 며칠 동안 급속도로 좀 다른 양상을 띠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관계 이 핵 비핵화 문제인데 비핵화라는 말은 여전히 이제 둥둥 떠다니긴 하는데 어느샌가 폼페이오 입에서 시작이 됐나요? 네,
아니면 트럼프에 입에서 시작됐는지 투자, 자본, 번영이란 말을 썼죠. 번영, 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조금 국면을 달리해가는. 그래서 그거를 틈타서 조중동이 무슨 얘기를 쓰고 있냐면 우리나라가 돈을 많이 대야 될 것이다. 그 기사를 계속 쓰고 있어요. 네. 얼마나 된다고 그러던가요? 오늘 기사 보니까 한 150조 이상 될 것이다. 단기적으로 봐도. 그런 기사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전통적인 색깔론이 아닌 과거에 써왔던 또 다른 종류의 색깔론이 있어요. 퍼주기론. 네. 그걸로 약간 계속 북미 회담의 성과를 물타기 하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볼 때는 남북 정상회담이나 이 북미 관계나 이런 게 저희 방송에서 한번 몇 번 얘기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결이 될 거냐 해서 뭐 리비아식이냐 우크라이나식이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지금 벌어지는 건 제3의 방식이다. 그러니까 미국의 직접 투자, 자본. 그래서 오늘 그 어느 언론 기사에 난 거 보니까 우리 국정원장께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함에 있어서 이렇게 했다고 그러죠. 북한은 미국의 시장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단순히 어떤 평화나 정치적인 어떤 메시지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점점 그 의미가 뭐 정치와 자본이 별개로 떨어져 있지는 않지만 자본 쪽으로 뭔가 중심이 이렇게 옮겨가는 듯한 냄새가 나는데 의원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저희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 북미 관계 개선의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분석을 한 바가 있었어요. 네. 그러면서 얘기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 트럼프가 갖고 있는 사업가적 기질. 미국의 또 경제를 어떻게든 발전시키겠다는 이 사람의 공약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분명히 경제적인 문제로 아마 북미 관계를 접근할 것이다. 그래서 아마 기존의 안보와 대결 국면을 푸는데 오히려 이 사람이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보면 좀 그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죠? 네. 그리고 경제적인 지원이라든지 경제적인 어떤 관계로 엮으면 훨씬 더 쉽게 북한을 엮을 수 있다라고도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북한 입장에서도 전략적으로 트럼프의 어떤 그런 면, 그러니까 여태까지 주로 강조되어 왔던 거는 트럼프의 정치적 입지, 미국 안에서의, 그러니까 재선이라든가 해서 내년 11월 어떤 이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런 쪽으로 이제 중심이 맞춰져서 얘기가 진행되어 왔는데, 지금은 좀 형국이 좀 달라져가지고, 트럼프의 원래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사업가적 기질, 어떤 이런 쪽으로 얘기가 좀 많이 옮겨간 것 같거든요. 그래도 지금 보니까 미국의 예산을 쓰지 않고 민간 자본 투자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규제를 풀고, 각종 미국의 사업체들, 민간 자본이 들어갈 걸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JTBC 뉴스룸에서는 뭐 이런 단어도 썼어요. 어쩌면 북한이 북미 협상이나 이제 평화협정 이후에 조만간에 북한은 각축장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자본의 각축장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고, 공중 지상파에서는 처음으로 뭐 북한이 가지고 있는 그 광물 자원의 가치 3천조 정도 된다 그러죠? 경 단위로 들었습니다. 10조 달러를 얘기하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것들이 얘기가 되고 해서 이제 그쪽으로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의원님 요즘 경제 공부 이제 하시잖아요. 앞으로는 남한 경제뿐만 아니라 이런 북한의 그런 면도 좀 많이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좀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아마 막 외국 자본이 들어오도록 하진 못할 거고요. 개성공단 같은 폐쇄형 그 산업단지들을 여러 개 만드는 형식으로 시작할 거예요. 네. 그 가이거 카이펑 그 개혁 개방에 있어서 사실은 개방 안에서의 개혁이 어느 정도 자체 개혁이나 어떤 시장 구조 변화가 있은 다음에 개방을 해야 되고, 개방이라는 거는 초반에는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그 체제를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우리는 엄청나게 판문점이나 평양을 국정영어 제가 합쳐서 10만 원 써야 돼요. 그러니까요. 이게 좀 10만 원. 이게 좀 인민복 때문에 또 5만 원. 이게 지금 돈이 막 나갑니다.
예, 지금 싱가포르에서 이제 하는 거는 기정사실이 되었는데, 그래서 뭐 호텔도 지금 남한은 방이 없다 그러죠. 뭐 전 세계 한 5천여 언론사에서 막 다 와가지고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하는데, 불러도 방이 없고, 거기 이제 참가하는 나라가 처음에 싱가포르이 되자마자 중국 얘기가 잠깐 나왔어요. 중국이 아마 시진핑 주석이 올 수도 있다. 열려 있다는 식으로 오픈시켜놨고, 이제 처음에서 그 얘기를 듣고 좀 처음엔 섭섭했어요. 우리는, 아니, 판문점이 아닌 거는 뭐 이해를 하겠다, 이게야. 근데, 우리는 그럼.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까 사실은 북미, 그 다음에 중국이라는 건 사실은 그 정전협정을 했던 당사국들이잖아요. 네. 저희만 빠지는 꼴이 되니까. 근데 제 말을 들었는지, 한 이틀 후에, 문 대통령도 뭐 참가할 수 있다는 청와대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부인하긴 했죠.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정면 반박은 안 했죠. 정면 반복은 안 한 건가요? 정해진 바가 없다라고 했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리설주, 네, 그다음에 우리 김정숙 여사님 네네. 참석 여부 공식 반박을 안 했죠. 정면 반박을 안 했죠. 정해진 바가 없다 그랬죠. 그렇죠. 안 가면 섭섭할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다 해놨는데. 아니 진짜로 만약에 저희가 평양을 예상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굉장히 세게 조율이 됐을 거다. 구체적으로 조율이 됐을 거다. 네네네. 근데 그거는 여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뭐 다른 국의 정상들이 와서 보다 더 나은 세레머니를 할 수도 있죠. 이게 좀 황당한 얘기일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그래서 북한이 자꾸 중국 갈 수도 있어요. 자꾸 가잖아요. 오늘 계속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김정은만 간 게 아니라 김정은 밑에 그 고위 간부들도 갔다는 거 아니에요? 또 우리 오늘 좀 속보로 하나 오후에 떴던 고위급? 뉴스 중에 하나가 고위급 회담. 네. 그걸 저쪽에서 제의를 했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했다. 양쪽 왔다 갔다 한 걸 다시 맞춰봐야 되겠죠. 그렇죠. 다시 이제 네. 또 조율하는, 그야말로 조율하는 그리고 그런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이 며칠 안 네. 있으면 그러니까 또 조율해야 되겠죠. 계속 조율에 조율을 거듭하는 네. 이런 게 되고,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싱가포르 갈 때 김정은 위원장이랑 한 비행기 타고 갈 수는 없나? 비행기가 떴다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판문점으로 넘어오는 거야. 이제 월남을 하는 거예요. 월경을 해서 그거 같이 손잡고 차 타고 이제 비행기 타고 성남 같이. 비행장. 예, 네. 성남 비행장으로 가서 싱가포르에 같이 트랩을 같이 내려오는 거야. 남북 정상이. 너무 이거 힘들겠다. 네. 경험. 차라리 거기서 마치고 돌아올 때 같이 돌아오는 게 더 현실적이겠네요. 이래서 사람이 얘기를 나눠봐야 돼. 그러니까 돌아올 때 아예 진짜 성과가 났어요. 네네. 같이 사국이 뭔가 선언을 했어. 그렇죠. 그러면 같이 타고 돌아와서 우리나라에 아예 그런 선언까지 다 했으니까 네. 뭐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그거를 그러면 의원님이 근데 이거 제가 보기에 이거 너무 지나치 막 나간 것 같아요. 아니, 왜냐하면 이 판문점이나 평양에서의 어떤 그런 거, 우리가 이제 더 평양보다도, 평양도 평양이지만 판문점에서 해서 우리가 계속 뭔가 이렇게, 문 대통령이 사실 우리 이제 국민의 대표시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 한반도가 우리 대한민국이 뭔가 자꾸 이렇게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에 이런 또 상상의 나래도 좀 펼쳐봤습니다. 일단 우리나라하고 중국이 싱가포르에서 합류하느냐 이게 이제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 네네. 그러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청와대의 신중한 태도를 봤을 때 100% 픽스가 되기 전까지는 말 안 할 것 같아요. 1%나 2%만이라도 비워도 얘기를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아주 마지막까지 조율을 계속 할 것 같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그 뒤로는 훨씬 더 자유롭게 뭔가 구상이 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이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났습니다. 오늘 제가 급작스레 찾아와서 이 국회에도 여쭤봤고, 또 약간의 그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는 남북미 중 간의 어떤 협의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의원님, 우리 다음 주에는 만날 수 있는 거죠? 네네. 이번 주에는 아시다시피 경남에 네. 경남도지사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있어서 내려가서 좀 응원을 좀 해드려야 돼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김경수 의원님이랑. 네. 두 분이 친하세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저하고 김경수 의원이 친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네. 작년 말부터 이제 짝이 돼가지고 했던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공개할 수는 없고요. 아니 공개할 만한 것도 있고요. 한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 안 되는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네. 다음 기회에 김경수 의원님과의 어떤 그런 각별한 당선되면 나중에 뭐 한번 거기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네. 네.